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선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야구 선수. 그녀의 이름은 안향미였습니다. 정말 제 눈앞에 딱 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포수, 타자, 심판. 그 뒤에 다 백진 거 있죠. 제1구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어떻게든 잘해야겠다. 근데 기회는 한 번밖에 없으니까. 원앤원. 몸을 맞추는군요. 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한 거잖아요. 남자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는 남자 선수들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프로에서도 그런 예가 상당히 홈런보다 부끄러웠던 데드볼을 뒤로 하고 그녀는 마운드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네. 그로부터 9년. 그녀는 아직 야구 선수입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여자 야구단을 이끄는 호랑이 감독이라는 점 정도? 대체 그녀에게 야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말 오후 노란 야구 점퍼에 진보다리를 든 여인들이 3355 모여 있다면 백발백중 여자 야구단 선라이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을 이끌고 있는 이가 안향미 선수. 보통은 기분 좋게 여행으로. 국내엔 보기 드문 여자 야구단 선라이즈. 일산 지역 야구 동호회와의 친선 경기를 앞두고 모인 자리입니다. 안향미 선수는 아직도 야구 선수로 또 선라이즈를 이끄는 감독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나 직업은 물론 심지어 국적도 다른 이들이 야구에 대한 열정 하나로 똘똘 뭉친 지 4년. 그러나 아직은 말 그대로 열정이 앞설 뿐 마운드에선 실수 연발입니다. 너 일로 와봐. 너 도대체 써야 너네 다리를 뭘 믿고 지금 너 거기 지금 너 캐차 이렇게 만만해 보여? 왜 그랬지? 사실 선수 생활까지 제대로 거친 이는 그녀뿐. 다들 여자 야구단이 생기기만을 학수고대하던 야구 마니아 출신들입니다. 좋아한다고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나 할까요? 그런 그녀들에게 여자 야구 선수 1호인 안향미 선수는 범접하기 어려운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동생 따라 야구를 시작. 여자는 안 된다는 규정을 바꿔가며 야구 명문 덕수상고에 입학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야구 선수 안향미 씨. 차별과 서러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틴 건 사실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나니까 그냥 오기로 버텼어요. 정말로 뭐 실제로 제 글러브에 뭐 침을 뱉어 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뒤에서 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얘기를 옆에서 이렇게 막 안 좋은 소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니네들 커서 보자. 니네 커서 내가 정말 훌륭한 선수가 돼 있을 때 니네들 나 그때 찾아와서 친구라고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이후 그녀가 선발 투수로 선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그녀는 야구 팬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강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정보산업고등학교 타격 순서 원앤원. 몸을 맞추는군요. 네. 힛바이 피스볼. 몸쪽 공을 던지다 결국 힛바이. 그러나 그것이 한계였습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긴 했지만 대학으로도 프로팀으로도 가지 못한 그녀에게 그 최초라는 타이틀은 무거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 뻔히 알아요. 남자하고 근력도 차이 나고 이 신체 조건도 틀리잖아요. 저는 크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저는 몸이 무거워지는데 남자애들은 잘하면 잘할수록 키도 커지고 다리도 길고 훨씬 근력이 좋아지는 거죠. 왜 난 자꾸 몸이 무거워져가지고 자꾸 여자에게를 포기하고 싶어지는데. 졸업 후 일본행을 택했던 그녀가 4년 전 한국으로 돌아와 직접 만든 야구단 선라이즈. 창단 첫 해 여자야구 월드시리즈에서 강적 일본을 맞아 53대 0이라는 참담한 성적을 내고도 결코 굴하지 않은 이들. 이들은 곧 또 한 번의 월드시리즈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이 만만해.
공이 이거는 홍콩 갈 수 없어 이런 수준으로. 아 진짜 실망이야. 내가 통과 뺄까요? 통과는 뺄까? 안 되겠어. 크게 뭐 타격을 잘한다든지 뭐 수비를 정말 그림처럼 잘 한다든지 그런 거보다는 정말 사소한 거를 실수를 눈에 보이지 않는 에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과욕은 금물이지만 자꾸만 욕심이 납니다. 오늘 연습을 끝으로 이제 홍콩에 가시는데 아무쪼록 좋은 성적도 성적이지만은 다치지 않고 즐거운 경기 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원정 경기지만 이런 작은 응원이 있어 기운이 납니다. 한미언니고 장모언니 이런 사람 안 받았어요. 19개. 홍콩 원정 경기를 앞두고 챙길 것도 많습니다. 이제 팀 유니폼 이름에다 그냥 이렇게 국가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요. 4년 전에는 마음대로 코리아 이름 쓰고 태극기 달고 나갔다고 되게 혼났어요. 누구 허락받고 그렇게 다냐고. 그리고 저희가 크게 져가지고 먹칠했다고. 4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보다 좋은 내용의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선라이즈 선수들은 믿고 있습니다. 엄마. 동료들과 헤어지기 무섭게 그녀는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식당을 하는 어머니의 밤일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랴 운동하랴 이 바쁜 딸이 어머니는 늘 안쓰럽습니다. 아주 막 저기 하잖아요. 그 남자 탐에서 그리 하는 거 보면 나는 그 심장이 떨려서 운동하는데 보러 가지를 못했어요. 공한테 지금 맞으면 어떡하나 싶고 오만 생각이 다 들고. 다른 딸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는 없을까? 어머니의 바람은 늘 한결같습니다. 근데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 클럽에서 돌아온 후 호텔 매점 일을 하는 어머니를 도운 지 벌써 2년째. 야구로는 경제력을 갖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라면 10개.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이지만 도리가 없습니다. 사실 길이 없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만 길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졸업을 하니까 그게 더 심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능력해져 있는 상태 있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 그래서 되게 죽고 싶었어. 사실. 근데 그런 야구를 왜 계속? 그러던 찰나에 일본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 가서 꼭 성공해서 와야겠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비자 문제로 미국 진출도 좌절된 후 일본행을 택했던 그녀. 주말에 클럽 야구 선수로 뛰기 위해 주중에는 종일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체력 저하로 이어졌고 결국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후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약한 모습 보인 적은 없는데 대한민국 자식들은 누구랑 다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엄마의 그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고생하는 거를 봐왔기 때문에 하나뿐인 외동딸을 대학 공부까지 시키지 못한 게 어머니는 늘 마음에 걸립니다. 그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지 아빠는 하려고 했는데 시키져서 아니고 그 돈은 조금 많이 들어 저거 진짜 돈도 많이 들고 저 운동을 시키려고 하면은 아이고. 그녀를 야구로 이끌었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 보란 듯이 성공해서 가려고 미뤄왔던 길인데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만 같아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오랜만에 손녀 만날 생각에 동구밭까지 한달음에 달려오신 할머니. 시범도 하나 저 주머니돈 풀어가고 정보돈을 하나 줘서 일본 가고 미국 가고 했나 가자 집으로. 네. 됐나?
오랜만에 보는 딸이 반가울 만도 하련만 무뚝뚝하기 그지없는 아버지. 살가운 말 한마디 못하기로는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야구 선수로 대성하기 바랬던 아버지는 왜 하필 딸에게 야구를 시켰냐는 무수히 많은 이들의 타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안 된다고 그냥 중간에서 실패하는 거는 자식 교육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근데 뭐 물론 나도 이렇게 힘들고 이런 줄을 처음부터 알아서는 안 시켰겠죠. 근데 내가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마을에서 안향미 선수는 여전히 카메라를 몰고 다니는 스타입니다. 오랜만에 고향 마을에 왔으니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죠. 넙죽 큰 절부터 올리자 이 마을 어른들은 박수로 그녀를 환영합니다. 최고 감독님이란 말에 향미 씨 몸둘 바를 모르는데요. 우리 할매들이 뭐 야구 야자는 알았노데 몰랐지. 막 이래가 좀 당기고. 난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다. 어린 향미 씨에게 꿈을 키워줬던 고즈넉한 운동장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녀를 반겨줍니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 그 시절 아버지는 어린 야구 선수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성실한 연습 상대였습니다. 논기업밖에 기억이. 같이 캐치볼도 좀 해보고 그러셨어요? 예, 그 운동 야구할 때 같이 좀 많이 했습니다. 아버님 실력은 어떠세요? 아버님? 네? 아버지 실력. 저한테 안 되죠. 제 연습 상대가 안 돼가지고요. 되게 짜증났어요. 근데 연습 상대가 돼야지 연습을 하지. 응?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 어쩌면 이것이 운명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맨날 잘 못 봤으면서. 시작은 부모님, 아빠의 권유에 의해서 시작은 했지만 이걸 계속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제 의지로까지 한 거기 때문에 뭐 후회를 하시거나 혹여나 뭐 죄책감을 가지신다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고 네, 뭐 한 가지 열심히 하면 나중에 좋은 일 있겠죠. 모두들 고난 새벽잠에 빠져 있을 즈음 향미 씨는 일을 마쳤습니다. 지금 4시 다 돼가. 시간도 안 보고 쫓아 내려왔네. 퇴근할 시간에 마음이 급해져. 집에 가기 바빠서. 집에 가는 시간이 제일 좋아. 엄마가 갈 때. 오늘은 향미 씨가 홍콩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짐 빼러 그때 가면 돼. 잠깐이나마 눈을 붙이면 좋으련만 밤새 일에 지친 몸으로 향미 씨는 또 짐을 꾸립니다. 짐을 싸고 푸는 데는 이력이 났지만 매번 긴장과 흥분에 휩싸이는 걸 보면 이 역시 운명인가 봅니다. 짐가방 속에는 이승엽 선수의 사인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 중일 때 향미 씨를 알아본 이승엽 선수가 기념으로 해준 사인입니다. 네. 나도 남자로 태어났으면 혹시 이런 기회는 있었을까? 그런 생각 가끔 해봐요. 내가 남자였으면 나도 프로에 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은 해봐요. 잘하고 이기고 와야 되지. 처음에는 홍콩 거 살아보라. 오지 말고 처음에는 아, 좋지. 잘하고 와야 돼. 잘하고 이기고 와야 되지. 난 좋아. 저도 좋아? 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서는 길. 잘 갔다 왔나잉? 오늘 차고 앞으로 가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은 늘 신나고 흥분됩니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쫓아간다는 거는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때까지 꿈을 꾸지 않겠어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네, 그 많은 꿈들 중에 한 가지를 이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뜨거운 열정으로 꿈을 향해 더딘 걸음이라도 계속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야구는 그녀의 운명인걸요. KBS 한국방송